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1박 2일 일정입니다. 정상회담도 하고 만찬도 갖고, 지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가 친밀감을 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먼저 윤석열 정부,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반대하다 못해 이제는 도무지 이게 국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이 맞느냐, 집권했던 세력이 맞느냐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이야기하고 추미애까지 나와서 또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까지 들먹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자세니까, 이런 무책임한 자세니까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경제도 단절되고 어떤 문제도 풀어나가지를 못했다. 이건 기억해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여실히 드러났고 지금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책임입니다. 이 야당이 이러는 건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지율. 국민들의 감정을 좀 자극하면 지지율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일본이 호응을 해줘야 이게 성공한다. 컵에 물은 반이 찼다. 이제 반은 일본이 채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공동선언은 없다. 그래서 다소 실망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도 굉장히 놀라운 이벤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선언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초석을 다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어 놓은 이 일본과의 경제 단절 모든 이 부분을 바로잡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합의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 당장은 한미일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이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5월에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적어도 5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무르익을 때까지는. 한미일 이 공조체제가 5월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달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또 어제는 용인에 반도체 밸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밸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3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반도체 밸리는 당연히 일본의 그 부품, 소재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안보 경제입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돈가스 집을 간다. 128년 된 돈가스 집을 간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장소와 여러 가지 연출을 하면서 이 정상 부부의 친밀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대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공동선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초석을 다지는 상당히 전향적인 많은 내용들의 합의 사실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보입니다.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아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은 합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민주당 쪽입니다.
오로지 정책이고 국정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일 감정입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 이 비례대표입니다. 31살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 이재명이 이걸 시킨 게 아니라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추미애입니다. 또 뭐 추미애가 잠잠하더니 또 등장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서의 그 조선인들의 참혹한 학살,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총리와 그 만찬을 하는 그 돈가스집, 128년 된 돈가스집, 그 주변이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학살된 곳이다. 그런 것을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돈가스를 먹으면 진짜 돈가스가 된다. 뭐 욕설을 하는 겁니다. 돈가스가 목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5선 의원이었습니다. 이 여실히 좀 기억해 둬야 합니다. 조국 마찬가지로 추미애 이런 수준이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왜 임진왜란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자. 과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이 배상금 문제를 어떻게 풀래? 방법이 있느냐?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풀 방법은 지금 윤석열 정부식의 전향적인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식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해 놓고 문제는 골마 터지는데 반일 감정 자극하면서 지지율만 챙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민주당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수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이런데 정청래가 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청래는 관동 대지진을 추미애가 써먹으니까 이제 128년 전에 이 돈가스 집이 생길 때 128년 전 1895년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가스 집에 가서 오므라이스에 너무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이 돈가스 집이 뭐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돈가스 오므라이스.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집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도쿄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 이래서 일본에서 각별히 그 집을 준비를 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정청래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128년 전에 을미사변까지 끌어왔습니다. 정청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2016년. 저는 김종인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정청래를 공천 안 준 겁니다. 정청래를 공천해서 자른 겁니다. 그건 뭐 지금도 김종인이 잘한 일은 잘한 일로 제가 꼽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이 저질스러운 이런 반일 감정 선동,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미일 경제, 안보, 공조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결실은 5월쯤에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될 것이다. 5월쯤에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 꼭 기억해 둬야 한다.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추미애, 정청래, 그 다음 31살입니다. 나이 뭐 전용기 의원,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윤석열 씨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 사전에 이 기자회견 내용을 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킨 겁니까? 이재명이가 시킨 게 아니라면 전용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징계 내지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어제 이재명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그래도 좀 하자, 민생을 챙기자. 아마 그 영역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어차피 방탄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에 기대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만나서 들어 이 반도체 부분을 비롯해서 당장 급한 것들에 민주당의 협력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뼈대는 뭐 도저히 민주당의 방탄당 때문에 뭐든지 발목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부분 급한 부분들은 좀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여야 대표가 모여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이 전용기와 같은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이 부분은 뭐 이재명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말은 뭐 참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업보가 될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서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큰 그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일본 방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